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춘시 영기를 찾아갔었는데요. 거기는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명동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세 번째 날 저희 교류단은 윤동주 시인의 생가인 명동촌에 방문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저희의 생활 속에서나 학교 역사 시간에서나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분인데요. 생가에 도착해 해설자 분의 설명을 듣고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고 더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독립이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노력해주신 윤동주 시인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니시던 대성중학교에서 독립운동 역사를 설명받고 저는 윤동주 시인님을 비롯한 독립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이나 모니터 속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곳에 이렇게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좋았고 가까이 눈으로 보고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보며 윤동주 시인이란 분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윤동주. 가을 지난 마당은 하얀 종이. 참새들은 글씨를 공부하지요. 짹짹 입으로 받아 읽으며 두 발로는 글씨를 연습하지요. 하루 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책장 한 자밖에 더 못 쓰는 걸. 이 시를 외운 건 짧기 때문이 아니라 동시 같지만 윤동주 선생님이 지식을 배워도 식민지 시절에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멋지게 시를 낭독해주신 선건주 학생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친구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신선주 학생이 낭독하는 시를 들으며 그날 저희가 보았던 명동촌의 노을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저희는 바로 길 너머의 북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몇 발자국만 다가가면 닿을 것 같은 북한 땅에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한국 국민에게 북한이란 나라는 영토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멀고도 먼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차창에서 3분이면 조선 도착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같은 한반도 영토 한 핏줄의 민족들인데도 지금 이렇게나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버스의 창문 밖으로 지나쳐가는 북한의 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남북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영토를 보며 느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을 수없이 해왔지만 진심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의 의지를 담아 실천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문이라는 곳에 가니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더 가까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눈앞에 북한의 산과 땅 사람들을 보니 제가 그동안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긴 시간 동안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살아온 한 민족이 갈라진 점을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저희가 조선족 마을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 수남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류 활동을 하면서 면접 때부터
어떤 활동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중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일정이 있어서 수남촌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마을 청소를 해드리면서 유리창 닦기나 가볍게 물건 옮겨드리기 그런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남촌 어르신들께서 준비해주신 점심을 대접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닭백숙, 보쌈, 자연산, 송이버섯 등 엄청나게 항상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는 그 타이틀이 좀 무한해지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동네 정자에서 어르신들께 큰 절도 올리고 말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애절하게 인사했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 수남촌 활동이었었습니다. 저에겐 봉사활동이란 단지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랐던 것은 마을에 많은 벽화와 전통을 살려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촌장님은 수남촌은 봉오동 전투에 관련이 있는 곳이어서 촌장님이 역사의식이 높은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역사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분들께서 인심도 참 좋아서 고마웠고 특히 생각나는 게 송이버섯을 대접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아주머니들에게 공연도 하고 플래시몹 그것도 하고 큰절도 드리는 거 했었는데 기분이 정말 뭉클했었어요. 수남촌을 가서 김정원 선생님께서 즉석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수남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교에서 국제교류 담당하고 학생 신진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수남촌에 들어가서 수남촌의 이모종을 한번 살펴보자고. 네, 같이 갈까? 네. 마을은 지금 수남촌이라고 불리지만 옛날에는 봉오동이라는 마을로 함께 있었어서 마을을 몇 개를 합해서 지금 수남촌으로 되고 있는데 봉오동의 오자가 오동나무를 말하거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 가로수가 오동나무야. 오동나무 봤어? 네, 굉장히. 이게 우리 민족에겐 굉장히 특별한 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지. 예를 들어 옛날에는 다 큰 딸이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어릴 때 딸을 낳으면 어릴 때 오동나무를 심는데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낼 때 되면 이 나무가 컸을 거 아니야? 그때 이 나무로다 또 장롱을 만들어줄 때 굉장히 상스러운 굉장히 좋은 나무지. 저희가 수남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의 한국 마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또 사라질뿐 아니라 순수성을 잃어가는 마을이었는데 이곳은 온전히 한국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 지금 물론 여기도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외진 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족 마을로서의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을. 역사적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마을이 원래 봉오동이라는 마을이고요. 근데 봉오동
1920년 6월에 일본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일 문장 투쟁을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문장 투쟁에 참여함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일제 시민 상태에서 벗어나는 심창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특별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hatever I do and wherever I am, all I can 옛날에 우리 민족들이 여기 와서 여기 살았다 하는 것, 같은 청년 식구들이 어떻게 우리 그 자손들이 땅 기술을 살았다 하는 것, 전부 묻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안 그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지키냐는 것인가, 또 우리 영전의 이 수강생이 보면 더 세서 이 유습이 있어요. 그래 우리 이런 전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 이 나의 생각을 정말 이민들이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농경하고 이렇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요 위에 가면은 이제 넋이라고 하는 바위에 새겨 있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 마을에서 소녀들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품었던 그 뜻을 새기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쓰였다고 예, 자, 가지고 싶은 거는 이 옷이 또 같이 너무 이 뜻이 하는 수남촌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이어가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상들의 넋을 저희가 자리에 붙여서 이어가는 우리 마을 중심에 마을 사람들 제일 오고 가고 볼 수 있고 중요한 위치, 우리 역시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우리 역시라는 우리 민족의 대선, 혹은 우리 민족의 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멤버에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멤버에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목숨 나라와 정부가 나라를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래서 나이를 그래 우리 역시라는 거는 우리 사람마다 이 역시에 대해서 알기 통하죠. 이렇게 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수남촌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의 뜻이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저기 예전에 수남촌을 봤는데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모습을 봤는데 정말 완전 진짜 1960년대에서 막 교과서에서 보듯한 막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리에 막 꽃도 있고 건물도 이제 다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남아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좀 더 신비했다는 느낌도 있었고, 여기 마을 분들보다 저희한테 잘해주시니까 더 재밌었던, 재밌게 활동도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놀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전쟁을 수남촌에서 나를 만나라! 수남촌으로 일단 저희는 수남촌에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수남촌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을 남긴 지역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수남촌을 다녀온 후에 그 머지않은 곳에서 봉오동 전투 전적지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예린 친구가 얘기해본다고 합니다. 봉오동 전적지는 버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동했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가기 일주일쯤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봉오동 전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웅덩이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 웅덩이들을 건너려면은 잡을 곳도 없는 나무 판자 위를 한 명 한 명씩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는데 그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소홀하게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봉오동 전적지에 기념비에 도착하고 나서 다 같이 기념비 앞에서 묵념을 할 때 홍범도 장군 및 독립군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 감사함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많이 더운 상황에서 저희는 유적지 퍼포먼스로 봉오동 전투를 재현해 보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국의 불을 쓰는 네가 아느냐 상천리 상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축이 너와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여러모로 정말 느낀 점이 많았는데요. 역사 교과서로 배우는 것이 아닌 직접 와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던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은 무려 1443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백두산 성파 등반에 대해서 얘기해볼 차례인데요. 이수연 친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의 다이스텐 날에 중국과 북한을 거슬러 위치한 백두산 성파에 등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백두산 오르기 전에는 먼저 천지를 볼 생각에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근데 설렘도 잠시 오르는 동안에 내가 천지 하나를 보려고 이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1400개의 계단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천지에 도착하고 천지를 보니까 그 전에 힘들었던 기억이 싹 사라가지고 참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백두산에 오르기 전에 계단이 끝도 없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계단이 끝도 없다 보니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누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때 손대로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천지에 오르고 천지를 봤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사진으로만 보던 천지를 실제로 보는 것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저의 꿈을 이야기하고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백두산에서 기도했으니 꼭
꿈이 이루어지겠죠? 올라가는 길은 정말 고달팠지만 정상에서 천체를 보고 친구들이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위만항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만항공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품고 있고 그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는 중국에서 마지막 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위만 장춘에서 위만항공이라는 그 중국의 역사 박물관에 들렸었어요. 위만항공은 그 만주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 황제가 머물던 궁전으로 만주국의 유물과 문서 등 다양한 그 생활을 알 수 있었던 그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본의 대륙 침략과 수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위만항공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여운이 심하게 남는 곳 중 하나인데요. 마지막이라 기억에 남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처럼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3달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 역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찾아봤던 자료들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무서웠고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사라졌었는데 대대적으로 전시하면서 알리는 중국이랑 좋은 점은 많이 얘기를 하지만 나쁜 점은 솔직히 교과서에서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대조가 된 것 같았어요. 과거에 좋은 점을 배우고 계승하는 게 맞는 일이긴 한데 나쁜 부분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반성하는 게 역사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로 넘어가네요. 저희의 국제 교류 여정이 굉장히 즐거웠지만 이때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점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5번째 이야기는 아쉬웠던 우리의 여행입니다. 우선 조별 활동을 할 때 아쉬웠던 점을 각 문화조, 기록조, 영상조의 조장들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조 조장 장효진 학생. 저희 문화조에서는 역할 분담을 해나가면서 일을 진행했어야 됐었는데 스텝인 나연이 언니에게만 일이 몰린 것 같아서 조장인 제가 좀 너무 무책임했던 거에 대해서 그 점에서 아쉽고 그것만 뺀다면 완벽했던 문화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록조에서는 장기자랑 때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막상 장기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산 천지에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제대로 상의후에 하지 못한 점이 미숙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 영상조에서는 중국에 가서 사진, 영상, 인물, 풍경, 음식들 각각 역할을 분담해 갔었는데 중국에 막상 가보니까 역할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찍었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장인 제가 역할도 제대로 못한 게 좀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조별로 아쉬웠던 점을 말해보았는데요. 다음은 한국 친구들이 생각한 조선족 친구들과 활동했을 때 아쉬운 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족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친해졌는데 만약 좀 더 오랜 시간 같이 여행하고 좀 더 같이 자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더라면 더 친해졌을 텐데 더 못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제 파트너가 한국말을 거의 완전 못한다고
와서 저희는 서로 영어로 대화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만약 파트너가 한국말을 잘했더라면 둘이서 서로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파트너와 같이 했던 그 시간만큼은 제 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조선족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중국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났고요. 홈스테이 집에서 서로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1박 2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조금 많은 대화를 못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중국 친구들을 만난다면 더욱 많은 진솔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짧은 기간의 만남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자랑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자랑은 저희가 사전교육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국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으로 선택을 하였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준비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힘들어 많은 연습량을 갖지 못하고 또 장기자랑 당일에 일정 시간 조율이 예상과 다르게 밀려지게 되어서 장기자랑 시간이 줄어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중국에 가기 전에 장기를 준비해 갔지만 중국 친구들은 준비를 못해 와서 친구들이 장기를 보지 못했었던 것이 아쉬웠어요. 저의 경우에는요, 장기자랑 준비 기간에 사전교육 때 노래를 정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었는데, 저 연습을 너무 빠듯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들이 촉박해하고 막 서로 막 좀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막 서로 막 기분 상하는 일 이런 일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애들이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활동을 저희 조가 해야 되는 몫을 빨리 끝내고 따로 나와서 몰래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저희 조가 드물게 의욕이 넘쳤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무대에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창피하기도 했고 다른 조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연습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중국 친구들 무대를 보고 싶었는데 중국 친구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중국 친구들도 같이 즐겨야 한다면서 같이 막 끌고 와가지고 춤도 추고 막 분위기도 막 소끈 달아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들 시간이 여유치 못한 탓에 아쉬웠던 장기자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드워크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장춘에서 필드워크 활동을 할 때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저희는 선생님들이 정해주신 장춘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를 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 또래 중국 친구들이 저희에 맞는 재밌고 더 좋은 곳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서 필드워크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중국 친구들과 직접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필드워크 활동 중에 이동시간 같은 여러 시간 분배 계획이 미흡해서
가야 할 곳도 못 가보고 집합